확률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용어가 한 10개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첫 번째부터. 처음에 일단 시행이라는 게 있지, 시행. 시행이 뭐야? 시행. 하는 거. 그치? 어제 애들이랑 대답이 똑같네. 시행. 하는 거. 그치?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 크게 뭐 상관은 없어. 정의는 원래 좀 길게 나와 있긴 하지. 아니네. 여기 전에 있겠구나. 정의는 좀 길게 나와 있어. 같은 조건에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뭐 실험이나 관찰 뭐 이렇게 정의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그냥 하는 거. 그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건. 사건이라는 거는 이 시행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우리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보자. 보통 사건은 A, B, C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니까.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2, 4, 6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집합으로. 이런 게 사건이고. 근데 이제 사건하고 집합이랑 똑같진 않아.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순 없어. 보통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순 없어. 왜냐면, 너네 이 집합 같은 경우는 똑같은 원소를 2번 이상 쓰지 않지. 그치? 겹치는 건 그냥 한 번만 쓰잖아. 그러니까 빈도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기호로 보통 S라고 많이 표현을 해. S로 표현을 하고, 이 표본 공간은 뭐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전체 있지. 전체 그 사건. 그거를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S는 그냥 1, 2, 3, 4, 5, 6을 쓰면 되지. 요런 게 표본 공간. 됐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네 번째는 근원 사건. 자,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원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한 거,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됐지? 이런 게 근원 사건. 그 다음 뭐 그러면 짝수, 얘 같은 경우 이 사건의 근원 사건은 그냥 2 하나, 4 하나, 6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렇다. 덥지 않냐?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합사건. 자, 2개 이상의 사건을 이제 합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의 합사건이라는 거는 합집합 얘기하는 거야. 합집합. 됐지? 자, 여기서 짝수의 사건을 내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건 B를 그냥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 그럼 소수의 사건은 뭐야? 2하고 3하고 5 이렇게 3개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A와 B의 합사건을 구하시오. 그럼 뭐야? 2, 3, 4, 5, 6이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여기 합사건.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곱사건. 자, 이 곱사건이라는 거는 교집합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A와 B의 교집합의 사건. 뭐야? 교집합은? 2 하나밖에 없지. 이런 게 곱사건. 그치? 자, 일곱 번째는 배반사건. 자, 배반사건이라는 거는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서로를 얘기하는 거야. A교 B가 공집합인 경우.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C라는 사건을 내가 1, 3, 5라고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A와 C는 서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반이다라고 하면 돼. A와 C는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배반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해하지? 그 다음에 8번째는 전사건. 아이고. 여사건 먼저 할까? 여사건 먼저 할게, 여사건. 여사건이라는 거는 뭐 여집합 얘기하는 거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의 여사건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 A 짝수 사건, 이거의 여사건 뭐야? 135지, 홀수. 이렇게 그냥 여집합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9번째는 전사건. 전사건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이 나오는 사건, 뭐 아니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게 뭐야? 주사위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 표본 공간이 통째로 나오지. 맞지? 그런 게 전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 뭐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보통 이것도 그냥 기호로는 S라고 쓰니까 그냥 같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 10번째는 공사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주사위 던졌을 때 분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집합. 그래서 이런 걸 공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10가지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요거를 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확률, 수학적 확률인데, 우리 이 확률의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확률이라고 얘기해. 추상적 확률. 일단 이 수학적 확률의 그 정의는 큰일 났다. 배고파. 힘이 안 들어가네. 자,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여기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잠깐 좀 읽어보면, 자, 어떤 시행에 여기서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표본 공간 S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한대.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는 PA라고 이제 쓸 거고, 수학적 확률에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 그거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 이해하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근데 정의 쪽에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요 부분이야.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요게 좀 중요한데,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 요게 지금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그 표본 공간이잖아. 전체 가지수잖아, 이게. 맞지? 근데 요 1, 2, 3, 4, 5, 6이 나올 확률들이 다 어때, 각각? 다 똑같지? 다 6분의 1로 갔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표본 공간일 때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주사위가 있는데, 정육면체 주사위인데, 근데 여기 1, 2, 3, 4, 5, 6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1이 3개가 적혀 있고 2가 2개 적혀 있고 3이 하나 적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표본 공간을 쓸 때는 1, 2, 3을 쓰긴 하겠지. 근데 여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합에서는 빈도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 맞아? 1이 3번이나 있는데 지금 1을 하나밖에 안 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1 나올 확률은 얼마지? 2분의 1이지. 2 나올 확률 3분의 1이고 3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 그럼 얘네들의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같아, 달라? 다 다르잖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인지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이제 각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같을 때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가능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기호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요 NS분의 NA가 나오면 이제 PA라는 기호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분모를 NS로 나눠주면 P라는 기호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NS분의 NA교비 이런 게 나왔어. 그럼 A교비라는 것도 어찌됐건 사건이잖아. 곱사건이라고 했잖아. A와 B 곱사건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P A 교 B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됐니? 이런 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확률, 그러니까 이론적인 확률인데, 근데 얘를 추상적 확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너네 주사위 던졌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6분의 1이잖아. 맞아?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6개 중에 하나라서 6분의 1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이 나오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요 주사위가 6번 던졌을 때 한 번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잖아. 6분의 1이라는 걸 해석해보면. 맞지? 근데 실제로 6번 던졌을 때 한 번이 나오나? 1의 눈이? 그건 아니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60번 던져서 10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60번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딱 10번에 맞춰서 1의 눈이 나오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6분의 1이라는 결과는 어떻게 이제 예상하는 거냐면, 요 시행을 무한번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무한번 했다고 가정했을 때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정도로 나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지.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야, 이론적인 거. 실제로 니네 무한번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추상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 자, 요거는 이제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응, 직접 해본 거지. 그치? 내가 직접 해본 걸 가지고 확률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실제로 내가 6번을 던졌어. 그랬는데 1의 눈이 한 2번 나왔대. 그러니까 주사위를 내가 실제로 딱 6번을 던졌다. 근데 거기서 1의 눈이 딱 2번 나왔대. 1의 눈이 2번. 그럼 다음 이제 주사위를 또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2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걸 가지고 확률로 사용하는 거. 요걸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해.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는 수학적 확률이랑 같다고 할 수 있나? 같다고 할 수는 없지, 그지? 물론 이제 결과는 같을 수도 있지. 1의 눈이 진짜 한 번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같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 맞지?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기호로는 보통 뭐라고 쓰냐면 소문자 P로 많이 얘기를 하고, 얘는 N분의 R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 N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해본 거, 그러니까 전체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지. 전체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R 같은 경우는 그 시행을 했을 때 사건 A가 나온 횟수, 요거를 이제 R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됐냐? 그리고 가끔 요거를 이제 상대도수라고도 얘기를 한다. 상대도수. 상대도수 많이 들어봤지? 언제 배웠어, 니네? 상대도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상대도수라고 얘기는 하긴 해. 상대도수 나오면 그냥 통계적 확률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티가 많이 나, 얘는. 보통 이제 뭐, 어떤 A라는 학생이 뭐 3번에 한 번 꼴로 모자를 잃어버린대. 얘가 어디 식당을 들렀다가 집으로 왔을 때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걸 가지고 확률로 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뭐 몇 번에 몇 번 꼴로 뭘 하는 놈이 뭐 뭘 했을 때 그 확률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하적 확률. 기하가 뭐지? 도형이지, 도형. 도형의 확률이야, 도형의 확률. 정확히 얘기하면 기하라는 건 이제 그 도형 플러스 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도형과 식이 나왔을 때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정사각형 창문이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이 정사각형 창문을 창틀이 정확하게 이게 4등분을 한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돌을 던졌을 때 여기 맞출 확률.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럼 요 4분의 1이 4개 중에 하나라서 4분의 1인가? 4칸 중에 한 칸이라서?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는 거야? 면적으로 따지는 거지, 그치? 왜냐면 이제 똑같은 정사각형 창문이라도 가끔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 그렇잖아? 위쪽이 좀 좁은 게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맞출 확률이 똑같이 4분의 1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좀 더 어려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이 기하적 확률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체 면적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면적. 그러니까 사건 A의 면적.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기하적 확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면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전체 길이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길이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부피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전체 부피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부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써주면 돼. 요 기하적 확률이 사실 이제 비중이 많이 줄어갖고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나오진 않고 가끔 나올 때가 있긴 한데 그 전에 옛날에는 이제 그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기하적 확률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꽤 있었거든. 그게 좀 나오는 편이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빠져갖고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데 근데 요 뒤쪽에 이제 통계랑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갖고 그거는 좀 얘기를 하고 갈게. 자, 뭐가 있냐면 자, 선분 AB가 있어, AB가. 자, 요 길이를 내가 10이라고 해볼게. 선분 AB의 길이를. 그럼 너네가 이제 요 선분 AB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을 거야. 임의로 점을 하나 딱 찍어서 P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랬을 때 선분 AP가 7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얼마야? 10분의 7.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치? 그냥 단순히 7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이 길이가 이 사건을 만족하는 그 점 P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게 7이지, 7.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만약에 7의 좌표가 여기 있다고 치면,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점이 다 가능하잖아.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게. 그럼 그것들 다 이어보면은, 요게 P가 될 수 있는 길이잖아. 맞지? P가 찍힐 수 있는 길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 길이가 7이기 때문에 7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면, 선분 AP가 7보다 작을 확률은? 10분의 7 좌극한? 이런 대답은 처음인데? 좌극하는 처음이네. 리밋 7이 일단 그건 아니야. 그럼 얘는? 한글로 써요. 약 조금 싸지. 그러면 요거는 AP가 7 될 확률은? 하나. 10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이게 하나라고 본 거는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형의 확률이기 때문에 길이분의 길이로 가야 돼. 길이야, 길이.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아까 여기서 마찬가지. 아까 여기서 P가 될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P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쭉 이어보면 그 길이가 이제 7이 나온다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거 만족하는 그 P가 될 수 있는 그 점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그 한 점의 길이는 뭔데? 0이잖아, 0.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야? 0이야, 0. 그러니까 10분의 0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점 P가 될 수,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점 P는 요 한 점밖에 없잖아. 근데 이 한 점의 길이가 얼마야? 점의 길이는 0이잖아. 이해하냐? 점의 길이. 너네 이제 원점 있고 1 있어. 요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요 길이 얼마인데? 0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그러니까 점의 길이는 0인 거지.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점 P는 딱 한 점밖에 없잖아. 그럼 그 한 점의 길이는 0이니까 10분의 0이라고 해서 0이라고 쓰는 거지. 진짜요? 응. 그래도 마찬가지 이거 만족하는 점 P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쭉 이어보면 그 길이가 7이니까 10분의 7이라고 쓰는 거잖아. 그럼 얘는? 10분의 7보다 작다. 얘는 어차피 뭐가 하나 빠진 거야? 7. 7이라는 점 하나가 빠진 거지. 7보다 작은 거니까 7이라는 그 점 하나가 빠진 거잖아. 그럼 0이 빠진 거니까 그냥 뭐야? 10분의 7인 거지, 이렇게. 이해하냐? 이게 통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랑 좀 연관이 있다고. 너네 뒤에 저 정교분포 할 때 Z가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거랑 3 이하일 확률 구하는 거랑 어때? 그냥 계산 똑같이 하잖아. 그런가? 그잖아.
그냥 똑같이 계산하잖아. 등호 써줄 때만 신경 쓰고. 값이 같아 그냥. 그러니까 등호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도형의 확률에서. 신기가 없네. 그러니까 등호가 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다 범위가 중요한 거지. 도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냐?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야. 니네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선이잖아. 그래서 선에서 점의 길이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면 있지, 면. 면도 무수히 많은 선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게 면이잖아. 그래서 면에서 선 하나의 면적은 0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는 이건 조금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A부터 A까지 fx 0이잖아. 그치? 이것처럼. 이해하냐? 그러니까 내가 돌을 던져서 이 창틀 여기를 맞출 확률은 0인 거지. 물론 이제 너네가 생각하는 그 창틀이 원래 두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를 맞출 확률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0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냥 진짜 아예 없다가 아니야. 그냥 0.0000 진짜 거의 없는 건데 그걸 다 일일이 쓰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예제 1번 잠깐만 좀 풀어볼까? 예제 1번 잠깐 볼게. 여기 한번 보자. 예제 1번.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구슬을 임의로 꺼내는 시행을 할 건데, 이 시행에서 5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n에 대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n인 수가 적힌 구슬이 나오는 사건을 an이라고 한대. 이건 뭐 대입해봐야 알겠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 다음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구슬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 그럼 b는 뭐야? b는 구할 수 있잖아.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니까 2, 4, 5, 6, 8, 10 이렇게 나오지. 맞지? 자, 이때 an과 b 여사건. b 여사건은 또 뭐야 이거? 1, 3, 5, 6, 7, 9네, 그지? 이거랑 an이 서로 이제 배반이 되게 하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지? 배반이라는 건 당연히 an과 교집합 b 여사건이 뭐야? 공집합일 때를 배반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n값 찾아라는 얘기지. 됐어? 그럼 대입을 하나씩 해봐야지. 일단 뭐 n이 1일 때 a1은 뭐야? 해석을 해보면 자연수 1에 대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1인 수가 적힌 구슬이 나온 사건을 A1이라고 하는 거죠. 양의 약수의 개수가 1개인 거. 1밖에 없지. 그럼 A1은 그냥 이제 1인 거지. 그럼 얘랑 있지, 교집합. 그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고. 안 돼. n이 2일 때는 A2.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소수 얘기하는 거니까 2하고 3하고 5하고 7이겠지, 그지? 10 이하의 자연수는 2, 3, 5, 7밖에 없잖아, 소수가. 그럼 겹치는 거 당연히 있지. 3하고 7 있네, 그지? 안 되지. 이해도 안 돼. 그 n이 3일 때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숫자. 4하고 8은 1, 2, 4, 8이니까 안 되지. 9가 있지. 안 되네. 겹치는 게 있네. 9가 겹치네. 그래서 안 되지. 그 n이 4일 때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개인 게 뭐였지? 6하고 8이 있네. 또 있나? 10도 있네요. 그치? 10도 있지. 또 있나? 없지? 그럼 이거 겹치는 게 있어? 없네.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n이 일단 얘네. 그치? 근데 n이 5 이하의 자연수라 했으니까 5까지는 가야지. 자, n이 5일 땐 A5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5개인 숫자.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없잖아. 없다는 건 뭐야? 공집합이란 얘기지. 그럼 5도 만족을 하는 거지, 그지? 얘랑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니까, 그지? 그래서 n이 5하고 4 2개니까 얼마? 9가 되겠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집합으로 표현해서 이제 찾아보면 돼. 집합이 우리가 제일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한번 볼게. 자, 모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각 자리에 있는 세수의 합이 10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는 거지. 그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야?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 있지? 800. 너네 이렇게 100부터 100 이상 1000 미만이잖아. 그지? 이게 세 자리 자연수잖아. 몇 개야? 900개지, 900개. 1000에서 100 빼면 되니까. 그지? 900개. 그럼 90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그냥 900가지라고 하면 되지. 맞지? 요거 분해. 각 자리에 있는 세수의 합이 10일 확률. 자, 각 자리의 수를 내가 A, B, C라고 하면 A, B, C 합이 이제 10 된다는 얘기잖아. 요거 이제 중복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지? A는 몇 이상? 1. 그치. 1 이상. 그 다음에 9 이하지. 맞지? 그 다음 B는 0 이상 9 이하. 그 다음에 C는 0 이상 9 이하. 이렇게. 됐냐? 그럼 얘만 좀 다르니까 얘만 좀 바꿔주면, 그러니까 얘한테 1을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요거 하나 까면서 이제 9가 되고, 얘가 이제 0부터 얼마? 8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하나 깠으니까. 맞지? 그러면은 요거 만족하는, 지금 0 이상이니까 다 의미 아닌 정수회로 이제 풀어줄 수 있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3H? 9라고 쓰면 되지. 여기 9. 됐어?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지. 뭐 있어? 안 되는 거. 순서상 9,0,0,0은 안 되지. A가 8까지밖에 안 되니까. 맞아? 900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만 빼주면 되겠지. 됐어? 하나, 요거 하나 안 되잖아. 900. 요 순서상 하나밖에 안 되잖아. 하나 안 되잖아, 하나. 딴 건 다 되잖아. 999. 999? 그건 더해서 9가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안 되지. 요거 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더해서 9긴 한데, A가 8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아까 우리 1을 하나씩 까서 이렇게 된 거잖아. 만약에 1을 안 깠으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10,0,0,0이라는 얘기니까. 그치? 더해서 10은 되긴 하는데, 원래 이거였으니까. 더해서 10은 되긴 하는데, 저 여기 100의 자리가 1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까면 되지. 됐냐? 계산은 안 해.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한번 볼게. 자,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냥 대충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개 쉬워, 여기는.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 PA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다라는 건데, 당연하지. 확률의 범위니까 음수 나올 수 없고 1 넘어갈 수 없잖아. 맞지? 왜냐면 이제 뭐 집합으로 따지면 A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0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당연히. 맞아?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개수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NS를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PS는 1. 이게 뭐야?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치? 전 사건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사위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올 확률. 반드시 자연수가 나오니까 1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P 공사건. 공사건의 확률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 주사위 던졌을 때 음수의 눈이 나올 확률. 빵이지, 빵. 그래서 이렇게. 요게 그냥 성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덧셈 정리를 볼게,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A 합사건 B의 원소의 원소의 개수. A 합사건 B의 그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덧셈 정리인데, 근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요거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NB의 뭐야? 마이너스 A 곱이. 요거는 다 알고 있잖아, 그래?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만들어주면 돼. 전체적으로 다 NS로 나눠주면은 뭘로 바뀌게 내가 다? 기호로? P로 바뀌겠지. 마찬가지 다 나눠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좌변은 PA 합비가 될 거고, 우변은 PA 더하기 PB, 그 다음 마이너스 PA 곱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요게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덧셈 정리 공식. 그러니까 뭐 딱히 또 외우는 게 없지. 그냥 똑같은 거지. 그냥 P로만 바꿔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 쓰냐면, 뭐 보통 이제 문제에서 이 또는이 나올 때 쓴다고 하는데, 뭐 너네 그 합집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뭐 이런 식으로 또는이 나오면 보통 합집합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맞지? 그치?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사건 A라고 하고 얘를 사건 B라고 하면 사건 A,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PA는 얼마야? PA는 주사위 던졌을 때 2의 배수 나올 확률 2분의 1 그치? 6분의 3이니까 그 다음 더하기 얘는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지 맞지? 6분의 2니까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잖아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은 6이 하나 있으니까 6분의 1을 한 번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뒤쪽에 여기 있는 요 A 교비가 만약에 배반이라면 A와 B가 배반일 때는 당연히 얘가 이제 0일 거 아니야 확률이 공사건의 확률이니까 맞지? 그럼 그냥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그러니까 더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자 경찰관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관이 4명이 있대 자 이 총 7명 중에서 내가 이제 대표로 3명을 뽑을 건데 그 뽑힌 3명의 직업이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그렇게 나왔다 해볼게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되지? 이 중에서 3명 뽑는 거니까 7, C, 3이지 대표 뽑는다 했으니까 맞지? 순서 생각 안 하고 이 중에 직업이 같을 확률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직업이 같을 확률 3명이 모두 직업이 같을 확률 그치? 얘는 이제 그 경찰관 3명 중에서만 3명을 뽑으면 되니까 3C3이라고 하면 되지 요게 사건 A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경찰관만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7C3분의 소방관만 뽑히는 경우는 4C3이지 그리고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요 A랑 B가 배반이잖아 소방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관이 될 수는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 B가 배반인 경우를 얘기한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자, 여사건의 확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집합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얘는 NA 더하기 NA 여는 전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A랑 A의 여사건을 더하면 전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제 NS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봐. 자, NS 나눠주면 이게 뭐야? PA지? 그 다음에 더하기 PA 여가 되지, 그지? 얘가 1이라고 나오지, 그지? 그럼 여기서 PA 여는 얼마? 1-PA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사건. 그래서 여사건은 분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이 사용은 하는데, 근데 적어도라는 말만 보고 무조건 여사건을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상황을 좀 보고 너네가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너네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그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그럴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곱이 짝수 된다는 거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짝짝도 가능하고 짝홀도 가능하고 홀짝도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이거 3개를 다 찾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 홀 찾는 게 훨씬 낫지. 곱이 홀수인 거. 그게 훨씬 쉽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찾아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전체 1이라는 확률에서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36분에 둘 다 홀수 나올 확률이 얼마야? 홀수 2개 다 홀수 나오려면 9,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1인데 1에서 까니까 4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그런 사건이 이거의 반대 사건보다 좀 많을 때 이 여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런 상황이면 이제 여사건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적어도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요 상황을 봐야 돼. 적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뭐 이런 경우도 있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2개인데 그 여사건도 2개야. 그럼 그냥 이거 하는 게 낫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얘기지. 이해하지? 예제 3번도 한번 볼게. 예제 3번. 예제 3번.
자, x가 9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거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택한 서로 다른 세 원소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세수 a, b, c가 저 등식 만족시킬 확률 구하래. 자, 서로 다른 세 원소를 a, b, c라고 한데 일단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야? 9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는 거긴 한데 근데 지금 a, b, c라는 문자로 이제 이름을 정해줬으니까 9p3이지, 그지? 순서가 바뀔 거 아니야. 왜냐면 1, 2, 3이랑 2, 1, 3은 다르겠지. A, B, C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9p3이라고 하면 되지. 이게 전체 가지수고 요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b-2a 곱하기 b-4c 요게 0될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얘는 결국 b가 2a가 되거나 또는 b가 4c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네, 그지? 그럼 더 센 정리를 이용하면 되지. 요 경우를 요 경우 만족하는 순수쌍을 찾고 그다음 요 경우 만족하는 순수쌍을 찾은 다음에 둘이 겹치는 게 있으면 빼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맞지? 자, 그럼 이거 순수쌍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일단 A가 1일 때 B는 2가 되고 C가 될 수 있는 건 총 9개에서 2개의 숫자가 빠졌으니까 몇 개 나왔어? 7개 나왔지. 맞지? 그러니까 C가 될 수 있는 건 7가지가 되겠지. 어차피 뭐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B가 대입하면 4가 될 거고, 맞지? 그리고 C가 될 수 있는 거 마찬가지 7개가 되겠지. 그 다음 A가 3이면 B는 6이 될 거고, C는 7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4일 때는 8이고 7개 나오겠네. 맞아? 5면은 안 되지. 10은 없으니까, 그지? 그럼 요게 총 몇 개야? 28개, 그지? 28개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순서쌍. A는 뭐 지금 없으니까 버리면 되고, 그 다음 일단 C가 1일 때는 B가 4가 되고, 그럼 될 수 있는 A 값은 마찬가지 7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2일 때는 8일 거고, 마찬가지 7개가 나오겠네. 더 이상 없지? 그럼 이게 몇 개? 14개. 그러니까 앞에서 28 더하기 14개. 그리고 겹치는 건. 자, 요거랑 겹치는 거는 지금 B가 둘 다 B를 갖고 있으니까 B가 똑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지. 여기 B가 4인 경우, 여기 4인 경우 있잖아. 그치? 그럼 몇 개가 겹쳐, 여기서? 한 개. A가 2고 C가 1일 때. 그리고 B가 4. 그치? 그게 하나 겹치지. 그거 하나 빼면 되고. 그 다음 또 8일 때. 또 하나 겹치지. 그러니까 총 2개 겹치니까 2개만 빼면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예제 4번 한번 볼게. 자, 1부터 7까지의 좌석 번호가 하나씩 적힌 7개의 의자가 있대. 여학생이 3명이 있고 남학생 몇 명?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임의로 이 의자에 각각 한 명씩 앉을 때 적어도 한 여학생이 좌석 번호가 짝수인 의자에 앉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좌석 번호가 짝수인 건 지금 2하고 4하고 6 이렇게 3개인데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여기 앉는다며. 그럼 한 명이 앉아도 되고 2명이 앉아도 되고 3명이 앉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이걸 찾는 것보다는 뭐가 더 쉬워? 그치? 이 짝수 자리에 아예 앉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게 훨씬 쉽겠지. 그래서 이걸 찾아서 전체 다 빼겠다는 얘기지. 그럼 전체 1에서 뺄 건데 가지수는 몇 가지야? 전체 가지수. 그냥 7 팩이지. 그냥 7팩. 7명 나야라는 거잖아. 그냥. 맞지? 7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짝수에 여학생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짝수에 다 남학생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4명의 남학생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라고 쓰면 돼? 4P3이지. 그치? 남학생이 또 A, B, C, 뭐 BAC 이게 또 다르니까. 맞지?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4명은 없으니까 그냥 4명을 4팩으로 나열만 해주면 되겠지. 됐지? 요거 계산하면 되지. 없네 이제. 뭐야? 끝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